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릴레오 50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제법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50회, 제가 기쁘고요. 네, 염색을 했습니다. 머리도 잠깐 짧게 조금 치고요. 네, 내일부터 또 외부 강의가 있어서, 네, 조금 젊어 보이려고 염색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네, 지난 차시에 이어서, 네, 독립 이표본 검정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차시는 등분산이 가정됐을 때의 독립 이표본 T검정과 그 다음에 이분산이 가정됐을 때의 독립 이표본 T검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등분산 검정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했던 거 다시 짧게 또 언급을 하고요. 네, 앞에 언급하는 거는 계속 복습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독립 이표본 검정에서 일단은 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뮤 A의 평균과 뮤 B 이게 같다라는 게 기무고요. 그다음에 대립가설은 뮤 A와 뮤 B가 같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유의 수준으로 알파 이퀄 0.0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할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 모르지만 등분산이다라는 요 가정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요때 t 값이 있는데 이 t 값은 x a바 마이너스 x b바 마이너스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sp 분의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t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라는 자유도를 갖는 t분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이 아닌 경우, 즉 이분산인 경우죠. 그래서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이 같지 않을 때 이때 구하는 t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은 똑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써보면 xa 바 마이너스 xb 바 마이너스 뮤 a 마이너스 뮤 b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루트 한 다음에 n1의 s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n2의 s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뭘 따르냐면 t분풀 따른데 이 자유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스타라는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복잡하게 계산돼서 결과적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면 등분산인 경우에 요 t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t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라는 분포를 한다면 이 수준은 작은 쪽, 또 큰 쪽 같이 고려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쪽에 해당되거나 큰 쪽에 해당되면 대립가설, 여기에 해당되면 기무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이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분산인 경우에 모양을 색깔이 안 바뀌었는데요. 잠시 바꾸고요. 이렇게 요거를 T 스타라는 아이고 네. 잠시요. T 스타라는 분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의 수준도 마찬가지로 작은 쪽, 또 큰 쪽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면 기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이 바로 요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등분산입니다. 그래서 등분산일 때 이렇게 해주는 게 독립 이표본 T 검정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가 바로 이분산이 가정된 독립 이표본 T 검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과연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는 이제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또 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검정을 뭐라고 하냐면 등분산 또는 등분산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검정이 나왔다는 건 항상 가설 검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문은 뭐냐면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즉 등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뭐가 되냐면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아직 표본에서 저희가 관찰하지 않았지만 이 표본에서 어떤 걸 관찰하면 어떤 값을 관찰하면 과연 그것이 등분산, 즉 기무가설을 지지하는지 대립가설을 지지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A라는 모집단이고요. B라는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X라는 양적인 자료가 존재하겠죠. 여기도 X라는 양적인 자료가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과연 이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지만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는지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A라는 모집단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본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이거에 대응되는 그거를 저희는 S1의 제곱 또는 뭐 요 기호를 같이 한다면 SA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분산을 구한다면 S2의 제곱 이거를 뭐 SP의 제곱 이렇게 기호로 통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직관을 이용한다면 S1의 제곱하고 S2의 제곱이 상당히 비슷한 값이 나온다 한다면 이 표본의 데이터는 기무 가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S1의 제곱과 요 S2의 제곱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한다면 이 표본의 결과는 대립가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값을 보는 이렇게보다는 이거를 잠깐 바꾸면 요 양변을 왼쪽과 오른쪽을 요 시그마 B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B의 제곱분의 시그마 A의 제곱이 1이냐라는 거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바꾼다 한다면 시그마 B의 제곱이 시그마 A 제곱 이렇게 한 게 1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표본에서도 저희가 관찰하는 건 뭐냐면 얘와 얘가 같냐 이런 측면보다는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이 1에 가깝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1에 상당히 가깝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거고요.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이 이번엔 2라고 차이를 많이 보인다 한다면 이 표본의 결과는 대립가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이 만약입니다. 1.003이 나왔다 한다면 과연 결론은 뭐가 될까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본의 결과는 기무가설을 지지할까요? 대립가설을 지지할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값은 1에 가까운 값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에서 상당히 먼 값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기무예요. 1에 가까워요. 라고 해도 틀리고요. 1이 아니에요. 대립이에요. 라고 해도 결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직 이걸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계속 요 값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설 검정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거는 처음 본 겁니다. 처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거를 잠깐 복습한다면 저희는 X였어요. 그러면 뭐였냐면 X의 분포에 관심 가지라고 했고요.
X바를 표본에서 만났어요. 그럼 뭐에 자꾸 관심 갖냐면 요 X바의 분포는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G를 만났어요. 그럼 G는 과연 어떤 분포냐라는 거고, T를 만났어요. 그럼 과연 T는 어떤 분포냐라는 거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과연 어떤 분포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포가 나와 있지 않으면, 네, 1.003이라는 건 1에 가까운 값인지 1에서 먼 값인지는 저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요 값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F는 나중에 저희가 분산분석에도 또 보실 건데요. 요 분모도 뭔가 제곱의 형태고요. 예, 분자도 뭔가 제곱의 형태. 이렇게 표현된 이 값은 통계에서 F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F 통계량. 그래서 이 F 통계량은 다음 단계로 가보면요. 그래서 이 F라고 하고요. 이 F는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뭘 따르냐면 F 분포라는 걸 따릅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자유도 1, 그 다음에 카마 자유도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유도는 요 첫 번째 표본에 뽑은 거죠. 그래서 n1-1, 요게 n1이 표본 A의 자료의 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빼준 거가 되겠고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표본 E에서 B가 되겠죠. 표본 B에서 뽑은 데이터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유도는 n1-1이라는 자유도와 n2-1이라는 자유도를 따르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대략적으로 그린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요 X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F입니다. F. 왜 그러냐면 저희가 표본을 뽑는다고 하면 이게 모집단이잖아요. 여기서 표본을 뽑는다고 한다면 N1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표본 하나가 뽑히지만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후보는 하나가 아니라 많은 표본의 후보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S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게 모집단 A라고 하고요. 모집단 B가 되니까 모집단 B에서도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후보들은 많이 존재하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저희가 S2의 제곱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그래서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이렇게 해서 F가 하나 생기고요. 또 요거 가지고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여기서 또 F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F가 많은 F들이 있는데요. 그 F들이 과연 어떤 모양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값은 보시면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기 때문에 F는 음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0이고요. 가장 큰 게 무한대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요 값이 이제 요 지금 보면 저는 분홍색인데요. 요 값을 저희는 F가 1인 거라고 한다면 1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1보다 F가 1보다 아주 커도 아니겠죠. 그러면 대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1보다 아주 작아도 또 대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면 이런 것들은 1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얼마가 되냐면 요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알파 이퀄 0.0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F는 요 F1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 길이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포 자체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F의 거리상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 그래서 요 면적이 0.025, 요 면적이 또 0.0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F 분포에서 상위 2.5%에 해당되는 F를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생긴 분포에서 하위 2.5%에 해당되는 F를 만나면 그땐 대립, 즉 이분산이라고 결론 내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무, 즉 등분산이라고 결론 내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기무 가설은 시그마 A와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은 같습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시그마 A의 제곱과 시그마 B의 제곱은 같지 않습니다라는 거고요. 이걸 다시 쓴다면 등분산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분산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준은 0.0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등분산에서 할 때는 저희는 F라는 검정 통계량을 만나고요. 이 F라는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본에서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뭘 따르냐면 F분포죠. 그래서 N1-1이라는 자유도와 N2-1이라는 자유도를 따르고요. 그래서 그 분포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되겠죠. 그래서 0이고 이거 플러스 무한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꼭 위치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이 F 이퀄 1이라고 한다면 저희의 유의수준은 아주 큰 이쪽에 해당되는 F를 만나면 대립, 또 1보다 작은 이런 쪽에 F를 만나도 대립,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되냐면 기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가 되냐면 표본 조사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S1의 제곱과 또 S2의 제곱이 구해지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F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을 구합니다. 그래서 과연 요 값이 요 상위 2.5%나 하위 2.5%에 해당되는 값인지 또는 이 값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인지를 따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의 확률. 유의 확률이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p-value라고 하죠. 그래서 요 p-value와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그래서 p-value가 유의 수준 0.0보다 크면 이제 기물을 지지하는 거고 즉 등분산이나 결론 내리는 거고요. p-value가 유의 수준 0.0보다 작으면 이제 대립가설 2분산이라고 이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등분산 가정이라는 요 기무가설이 최종적으로 결론 선택이 되면 저희는 등분산이 가정된 독립 이표본 T검정을 하는 거고요. 이 결과에서 2분산이라고 나온다 한다면 저희는 2분산이 가정된 독립 이표본 T검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본다면 일단 정규성 가정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요. 등분산 검정을 먼저 하고 등분산 검정에 따라서 등분산 가정된 독립미분 T검정 또는 2분산이 가정됐으면 2분산이 가정된 독립미분 T검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R을 통해서 등분산 검정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된 독립 이표분 T검정 그 다음에 2분산이 결론이 되면 2분산이 가정된 독립 이표분 T검정을 어를 통해서 실습하는 걸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정규성 검정을 해보는 거죠. 과연. 그래서 정규성 검정이 되면 그 절차를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정규성 가정이 깨졌을 때는 그때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걸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윌콕슨의 랭크 썸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론으로 먼저 다루고 그런 다음에 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이표현의 제일 마지막은 정규성 검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등분산 검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등분산 가정된 독립이표본 그다음에 2분산 가정된 독립이표본 정규성이 깨지면 윌콕슨의 랭크섬 테스트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그 결과를 또 엑셀로 저장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분산 검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셔서 이해되실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도 제가 내일부터 외부 강의가 있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또는 빠르면 일요일 밤이나 그 다음 월요일 5월 13일 정도에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일의 알릴레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 끝났어요?